비트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이를테면 머스크가 트위터의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암호화폐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올해 1월 31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략 반년 정도 소요가 된 셈이죠. 결국 트위터의 결제 서비스 통과 여부가 내셔널 멀티스테이트 라이센싱 시스템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페이팔에서 발행한 PYUSD, 페이팔 USD를 리스팅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야, 그냥 싹 다 죽일 게 아니라면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리더십을 가지고 정리하게 놔줄래? 아니면 그냥 USDT, 테더를 포함해서 싹 다 풀어줄래?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지 라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항목 다 썩 달갑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간단한 송금조차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미칠 지경인 거예요. 왜 미국 정부는 계속 미적거리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 벨로시티 오브 머니, 즉 돈의 흐르는 속도, 유속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은행 파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초고액 고객들에게 고급 정보를 빠르고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브로커들의 역할이 컸죠. VIP들의 큰 돈을 뭉탱이로 유출시키는 문제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걸 굳이 건드려서 이를 크게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브로커들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 자금 뺄 수 있습니다. 전액 인출해서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로 옮기시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컸습니다. 브로커에게 자산을 맡기고 운용하는 VIP에 자기네들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건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을 찾은 게 바로 폰뱅크런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유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부른 폰뱅크런.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이 폰뱅크런에 있다라고 보여지죠. 사실 폰뱅킹은 그냥 핑계일 뿐 뱅킹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돈의 유속이 빨라진 것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책을 만들지 못한 은행의 잘못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빠르게 출금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높으신 분들은 고전적인 방법, 이전의 플레이북으로만 대응을 하다가 최근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이제부터 진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상황은 마치 수학의 정석만 미친 듯이 파면 모든 수능의 수학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수학 선생님이 수능 100일을 앞두고 얘들아, 수학의 정석을 넘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시야를 넓혀라고 말하는 아주 멘붕인 상황인 거죠. 정부는 그냥 손가락으로 뚝딱거리는 폰뱅킹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미친 듯이 전 세계에서 밀려 들어오고 나가는 엄청난 속도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의 유속은 어렵게 잡아놓은 인플레이션 지수를 다시 망가뜨릴 것이 뻔한 데다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상권 분립으로 자신들의 기조에 맞춰주지 않는 법원도 매우 미울 겁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은 그레이스케일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현물 ETF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하고 그 외에도 기관과 플랫폼의 소송, 토네이도 캐시 소송 같은 것들도 진행 중이며 유니스왑에서 사기 토큰으로 피해를 봤으니 유니스왑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했으나 기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유저들끼리의 싸움까지 겹쳐버리면서 아주 상황은 개판 5분 전입니다. 거기다 웃긴 게 유니스왑에서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는 과정에 판사는 그냥 대명사 같은 느낌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말을 판결문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스왑 소송의 담당 판사는 과거에 코인과 관련된 몇 개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디파이가 코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니스왑의 실행이 탈중앙으로 움직인다는 것 등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과 범위를 딱 잘라 이야기도 했어요. 증권법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의회에서 하면 되니 여기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라고 말이죠. 유니스왑이 만든 코드가 탈중앙에서 코드대로 돌아가는 것을 상호 이해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남용 부분까지 유니스왑이 책임을 지게 하기 어려우며 UI는 유니스왑에서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껍데기일 뿐 지금 너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니스왑 코드,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 두 개를 은근슬쩍 섞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킹 유동성 공급에 대한 법리적 분석까지 추가로 한 것을 보아하니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이야기한 게 단순한 실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상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가 맞죠. 하지만 국가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대의적으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부인 의회는 여기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고, 사법부는 비록 탈중앙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지만 그게 해로운 기술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행정부죠. 행정부가 입법이나 사법은 너네들 영역에서만 판단하지 우리는 너네보다 정보 수집할 것도 많고 판단하고 만들어야 할 것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라고 징징대고 있지만, 마치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도 작작 좀 해.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고 적응해. 이제 할 일 하자. 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크립토웨일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